여기 사실 추 전 장관 얘기도 있지만 조국 전 장관 얘기도 언급을 했습니다. 내용들이 좀 새로 알려진 얘기도 있는데요. 검찰총장 시절 당시 특수부 검사들 위주로 인사 전행을 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 조국 전 장관을 언급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되시면서 특수통 출신 후배들 요직을 많이 앉혔습니다. 특수부 편향 인사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전행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조국 수사 이후부터 여권에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검사장의 배치는 거의 80% 이상을 민정수석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은 이렇다, 저런 사람은 저렇다 하고 그 개별 그 인물에 대해서 제가 느낀 평을 하고 의견을 냈을 뿐이고, 대부분의 인사는 제가 이미 총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법무부와 청와대가 그 인사의 안을 다 만들고 저희가 그거를 전적으로 전형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뒤늦게 알려진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수통 검사들만 전진 배치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조 전 장관 수사 이후 여권 쪽에서 만든 말이고 검사장 배치는 80% 이상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했다. 정 의원님 검사 출신이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민정수석이 80% 이상 인사를 하는지 윤석열 후보 말이 맞다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어느 정권이든요. 검사장 인사를 청와대에서 안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거는 윤석열 총장 얘기가 맞지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인사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청와대하고 법무부 장관이 부장검사급 이상도 손을 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당연히 검사장은 저는 뭐 80%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100%를 다 청와대가 쥐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사청탁이 청와대에 줄을 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없애려고 사실은 그 검찰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건데 저는 이 부분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냥 솔직한 얘기를 다 했다고 봅니다. 100% 얘기는 또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최병무 아니 의원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그 이제 취임 초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급을 고검장급에서 지검장급으로 낮췄잖아요. 검사장급으로 낮추고 나서 윤석열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급을 시켜서 그 자리에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파격적이었죠. 파격적이었죠. 그걸 누가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했거든요. 그것만 봐도, 그리고 발표도 청와대에서 했어요. 그것만 봐도 이 검사장급의 인사는 청와대에서 다 하는구나라는 걸 거의 알 수가 있는 거고, 저희는 뭐 그걸 또 취재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대개 이 검사뿐만 아니고 검사장급은 더하죠. 그 부분은 법무장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의미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법무장관과 청와대가 협의를 해서 인사를 하거든요. 그때 검찰청법에도 보면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아니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협의 안 했잖아요. 초창기에. 그런 걸 보면 결국 법무장관이 자기가 대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게 80%가 될지 100%가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을 하는데 청와대 의견을 들어서 한다는 것이죠. 근데 법무장관이 정말 소신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대부분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 의견도 듣지 않고. 그러나 검찰총장이 전행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제도상으로도 그렇고 실제상으로도 검찰총장은 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간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 최병무 의원님, 이게 결국은 의혹을 해명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두 전직 법무부 장관이 나왔는데 이런 뭐 얘기를 푸는 게 본인에게는 본인이 대선 출마를 하게끔 됐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두 전직 법무부 장관도 있다. 이런 걸 좀 애둘러서 설명하는 건 아닐지. 그거야 뭐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많이 벌였던 점이 이제 오늘날 윤석열 후보를 만든 것이다. 뭐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왜냐하면 저거는 조국이나 추미애 전 장관한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정미경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거의 모든 검찰 인사는 과거에 뭐 어느 정권이든 간에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가 협의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 입에서 오랜만에 조국 전 장관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관훈 토론회는 사실상 청문회를 방불케했다라는 평가가 오늘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지난달 관훈 토론회에서는
일부 언론인들과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건전대법관과 화천대유 그리고 이 후보가 연관이 확인된다면 사퇴하고 책임을 지실 걸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공격에 이제 해당될 수 있죠.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는 거 감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비슷하죠. 대장동 의혹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후보님께 질문할 그 의혹이 없어서가 아니고 조금 편향적이신 것 같아요. 질문이 좀 마음에 안 드시고 거슬리는 게 있더라도 패널 자체에 대한 평가라든가 지금 국민을 대신해서 여쭤보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관훈 토론의 일부 영상만 저희가 뽑아서 보여드리긴 했지만 당시 이재명 후보가 일부 언론인들과 중견권 언론인과 신경전 아닌 신경전도 좀 있었습니다. 원래 이재명 후보가 이제 토론 스타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좀 뭐 논쟁을 벌인다고 할까요? 싸움을 벌인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그 질문자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저때 관훈 클럽 토론회 할 때는 이 대장동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됐을 때 사실은 그때도 이제 대부분의 질문이 이제 이 대장동 의혹으로 이제 집중이 됐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제 그때 굉장히 항변할 때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대장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나오면서 본인이 뭐 잘못한 부분이라든지 또 본인이 말을 바꾼 부분이 있었죠. 이제 그런데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이거는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 아니냐 이제 기자들과 대립을 벌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토론회 이런 식의 토론에 참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시간을 길게 하더라도 다 질문에 대답하는 이제 그런 형식을 통해서 일단은 첫 신고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서 대변인님은 만약에 저 관훈 토론회를 이 후보와 윤 후보 비교한다면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뭐 스타일의 차이죠. 뭐 이재명 후보 자체는 워낙 예전에 성남시장 할 때부터 국회 출석해서 국감 증인으로 나오시고 경기도지사 하실 때도 명확하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틀린다고 자기 주장을 분명히 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스타일들이 나온 것이지 뭐 그게 뭐 논박을 벌이거나 뭐 기자를 면박 주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좀 스타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 자체는 제가 봐서는 말씀한 대로 처음 이렇게 장시간에 토론장에 나오다 보니까 좀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걸 뭐 상세하게 좋은 평을 하신 분들은 되게 세심하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좀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원래 곤란한 질문은 답변이 길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한 2가지 정도 저도 봤는데 2가지 정도가 조금 이거 되게 곤란한 질문에 답변이 너무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오늘 윤석열 후보의 관훈 토론회 핵심 내용들이 첫 번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었습니다.